안녕하십니까. 뮤추홀구청장 김정식입니다. 먼저 나눔과 배려로 우리 뮤추홀구에 사랑의 온기를 채워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요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불철주야 환자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의료진과 골목골목의 안전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방역활동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워서 봉사하는 재능나눔 리더 양성 교육과정인 자원봉사대학에 입학해 주셨습니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8월 마지막 수강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기원드립니다. 요즘 자원봉사는 단순한 노력봉사나 일회성 자원봉사 활동보다는 다양한 자원봉사의 수요의 욕구를 충족하고 전문적인 재능을 나누고 공유하는 재능나눔 활동이 이 시대 트렌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뮤추홀구는 봉사자 개개인의 전문성과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리더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입학을 시작으로 봉사의 전문성 향상과 앞으로 전개될 여러분의 봉사활동에 귀중한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따뜻한 행동과 마음들이 모여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께 희망이라는 단어로 큰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자원봉사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기회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행복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뮤추홀구청과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건강하고 따뜻한 지역사회,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뮤추홀구 건설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열정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는 윤계린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럴 때 박수 좀 쳐주시고. 네, 호응이 있어야 재밌어요. 그죠? 오늘 개강식을 맞이해서 이렇게 녹화를 해서 개강하는데 우리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하기에 저희가 이렇게 녹화로 이제 전송을 해드림을 일단 양해 부탁드립니다. 에듀플랜이라는 단체를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저희는 사실은 독일에서 그 교육 방법론을 가지고 온 단체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퍼실리테이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독일에서 공부한 분들은 이제 모더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비슷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교육을 좀 더 풍요롭게 그리고 학습자 중심으로 그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강의를 많이 하냐면요. 강사 양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이제 소양교육 하시는 강사님들 되게 많이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인권교육 하시는 강사님들 많이 뵙고요. 교사 많이 뵙고요. 평생학습 강사 이렇게 저희가 많이 뵙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는 알려드리는 단체의 이제 어부지리로 대표가 된 박수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첫날이어서요. 재능나눔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경기도의 어떤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을 한 적이 있어요. 전체 워크숍이어서 참여한 인원만 100여 명이 넘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홀에 동그란 원탁을 한 10개를 넘게 놓고 이제 모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오셔서 교육을 듣던 중이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동네에
뭐가 있었으면 좋을까요? 뭐가 없었으면 좋을까요? 요거를 물어봤단 말이죠. 대답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동네는 신호등 좀 설치해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호등이 없어서 그냥 건널목에서 건너니 위험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혹은 다른 곳에서는요, 아이들 놀이터가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어느 동네는 쓰레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데 그게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가 잘 모이는 곳을 좀 없애고 화단을 좀 만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이어서 그게 왜 필요합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신호등을 원하셨던 데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터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은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는 좀 마을에서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깨끗한 데서 살고 싶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어요. 왜 깨끗한 데서 살고 싶고 왜 안전한 동네에서 살고 싶으시냐라는 질문을 또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10테이블이 넘는 그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마지막에 내놓은 답이 딱 한 단어였어요. 두 음절로 된 행으로 시작하고 복으로 끝나요. 깜짝 놀랐어요. 그날 제가 얼마나 소름이 끼쳤냐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안전한 마을이 필요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깨끗한 마을이 필요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3세대가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진짜로 사는데 가장 크게 목표를 둬야 하는 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다른 책이나 혹은 뭐 강연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러니까 복지의 사각지대까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우리는 꿈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 한다고요. 되게 멀리 요즘 떨어지죠. 저 진짜 마스크 끼고 요즘 강의를 하는데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요,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 오케이. 그러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진다 해서 관심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관심도는 좀 더 긴밀하고 밀도 있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그래야 이 안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체는 뭐냐라는 거죠. 제가 네이버에서 찾았어요. 자,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자, 네이버 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요, 넓은 의미에서는 어떤 관계를 갖는 인적 결합체, 그래서요, 가족도 된대요. 그리고 촌락에서 국가까지 그 크기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저희가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공동체 잘 운영되고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아마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노력하는 것에 반해서 또 실망을 가지고 또 뒤돌아서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 사세요? 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요즘 이런 얘기 하던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른대요. 근데 위아래층은 누가 사는지 안답니다. 왜 그래요? 예, 층간소음 때문에 뛰어 올라오고 뛰어 내려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위아래층 사는 사람들하고는 안면이 있는데 오히려 옆에 사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긴밀하지 않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그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몇 층을 눌렀는데 급하게 들어온 다른 분이 이제 모자도 쓰고요. 마스크도 쓴 사람이 뒤에 딱 붙어 서요. 자, 그런데 층수를 안 누르고 있는 거죠.
이분이 괜히 이제 움츠러들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집 쪽으로 엘리베이터가 띵 하고 열리니까 자기 집 쪽으로 막 뛰어가서는 아시죠? 비밀번호를 이렇게 가리고 띡띡띡띡 이렇게 눌러요. 그런데 그 마스크 쓰고 모자 쓴 분은 등 뒤로 쓱 지나가서 바로 옆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아까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쉬운 질문 드릴게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정전이 됐어요. 저 초등학교 때요, 그때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영화였나요? 미니 시리즈처럼 뭐 이런 걸 했는데요. 그 목을 딱 떼서 다시 이제 붙이고 시체가 살아나고 뭐 이런 영화를 보고 있는 와중에 정전이 된 거죠. 그랬는데요. 정전이 딱 되니까 저희 엄마가요. 더듬더듬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요. 진짜 심장이 터져나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무서웠든지. 근데 엄마는 더듬더듬 하시고는 초를 찾아요. 그리고 성냥 아시죠? 팔각성냥. 네, 그거를 찾아서 불을 딱 켜요. 그리고 나서 초를 몇 군데다 이렇게 놓으시고는 문을 열고 이렇게 깜깜한 허공에 대고 소리를 칩니다. 누구네 엄마! 이러고 소리를 질러요. 옛날에는 애기 이름이 그 엄마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에이야! 이렇게 부르면 그 에이 엄마가 네! 이러고 저쪽에서 대답을 하세요. 불 왜 나갔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저기 공사한대요. 신고했는데 뭐 1시간이면 들어온대요. 그러면 알았다고 이러고서 이제 들어오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촛불을 켠 채로 그냥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한테 그렇게 익숙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참 익숙했어요. 근데 요즘은 정전 잘 안 되죠. 자, 근데 미추홀구 전체에 정전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엄청 깜깜해졌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깜깜해서 진짜 사람들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요, 이제 집을 가야 돼요. 자, 본인들이 집을 찾아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핸드폰. 네, 이제 플래시 기능이 있죠. 이제 핸드폰을 켜고 이제 집을 이렇게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런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반가울까요? 무서울까요? 무서울 것 같아요. 저도 무서울 것 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그 뒤에 오던 발자국의 주인이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좀 반갑겠죠. 가뜩이나 무서웠는데, 가뜩이나 막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이러고 이제 등을 딱 쳐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안도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밤길이 무서웠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동네에 사는 게 두려웠을까요? 그건 아마 공동의 자산들이 자꾸만 흐트러지면서 생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이 붙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동 우물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미추홀구 무슨 동? 하객동. 바로 옆에 무슨 동 있어요? 문학동? 네. 운학동? 문학동. 문학동. 나 예전에 거기 어디 살았을 건데. 그 동인천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 5살 때까지 동인천에 살았는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운학동? 문학동하고 하객동의 그 동을 나누는 기준이 있었겠죠? 뭘로 나눴을까요? 누가 그러시던데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제 특정 몇 군데가 있었고요. 우물을 이용한 시대에는요, 그 우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혹시 집에 수도 있으셨던가요? 있었어요. 아닌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 달라요. 자, 수도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물을 길어서 집에 와야 되겠죠? 자, 물을 길어 오는데 집 안에 조그만한 우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공동 우물을 쓰는 그런 마을이 있었겠죠. 동자 앞에 삼수변이 붙어요. 물수자가 안에 붙어요. 그래서 그 동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무슨 동과 무슨 동을 나눌 때 그 같은 우물을 쓰던 사람들을 경계로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상한가 봐요. 만약에 그 사이에 살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객동하고 문학동 사이에 사는 사람, 아주 중간. 그래서 이쪽 우물로 가도 20분이고 이쪽 우물로 가도 20분인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사는 사람이 굳이 자기가 늘 가는 곳을 갔겠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왜요? 익숙해서. 왜 익숙할까요, 거기가?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라고 아는 사람이 없었을까?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릴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어떤 교육장에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일찍 시집을 왔는데 공식적으로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빨래하러 나갈 때, 물 기르러 나갈 때 밖에 없었노라고. 그러니 그전에는 층층시야에 이제 모든 일을 이분 혼자 며느리여서 혼자 하시다가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때가 그때래요. 빨래하거나 물 기를 때. 근데 이런 거죠. 빨래하거나 물 기르러 갔어요. 갔는데 내가 우리 시동생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이제 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겠죠. 그랬는데 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물길던 누군가가 야 니네 시댁만 해도 야 업고 댕겨야 돼 야 그렇게 좋은 시댁이 어딨니? 라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 전혀 공감을 해주지 않으면 그 우물가 안 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내가 알지만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 말에 공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우물을 굳이 찾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러 명이 함께 쓸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공동주택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살고 계시니까 요즘 문제들이 많이 되고 있죠. 경비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택배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 인권 교육 강사들을 뵈면서 요즘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이런 거 있죠. 너무 혐오 발언도 많아지고요. 네, 비난하는 것도 많아져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약간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혐오와 비난이 아니라 차별의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디 자원봉사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왜 거기 힘들다던데 거길 가셨어요. 그랬더니 노인네들 불쌍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디 자원봉사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는 되게 할 일이 많다던데 괜찮으셨어요? 라고 여쭤봐요.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불쌍하던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거나 가여이 여기는 마음으로 가는 건 내가 그들보다 낫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죠. 난 이분들보다 많이 배웠고 나는 건강하기도 하고 나는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베풀어 줄게?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서 살면서 조금 더 균형을 맞추어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고 보면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열대지방에 어떤 어부가요, 어느 날 물고기를요, 엄청 많이 잡았어요. 자, 열대지방이니까 냉장고 없죠? 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신선하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을까요? 염장, 그 얘기 제일 많이 나와요. 염장하자. 배 갈라서 내장 빼고 소금 뿌려가지고 말리는 거, 그거 제일 많이 나와요. 또 나오는 얘기 있는데. 땅을 파요.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땅 판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열대지방에서는. 네, 또 뭐 있을까요? 어떤 분은 가두리 얘기하시던데요. 이렇게
그 망쳐놓고 그 살려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수족관처럼 이렇게 건져서 먹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제가 오늘 지금 행복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가장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남의 뱃속에 보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누어 줘요. 그러면 언젠가 이 친구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한 마리라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인 거죠.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죠. 내가 정말로 남아돌아서 아깝지 않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귀한 걸 다른 사람에게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봉사 정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희 집 같은 경우는요, 참 희한해요. 우리 집에 사과가 한 박스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골목에 있는 모든 집에 그 사과가 있어요. 옆집에서 부침개 부쳤다고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 엄마가 그 접시 얼른 닦아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얼른 닦아서 우리 집 냉장고에 있던 과일이든 뭐든 이렇게 담아서 보냈던 거죠. 그때 불쌍해서 주셨나요?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활동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꾸 저축을 하려고 할까요? 염장은 저축이거든요. 그쵸? 이제 나중에 내가 꺼내 먹을 수 있게, 나중에 내가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자꾸 비축해 놓는 거죠. 그 비축을 이제는 내 뱃속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뱃속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옛날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요,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변화의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요. 그게요, 진짜 우리가 뭔가를 배워서 할 수 있을 만큼 좀 천천히 와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표로 보면 이래요. 과거에는요, 시대의 변화가요, 쭉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안에 세대들이 이렇게 살 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변화가 지속되었어요. 저희 옆집에 할머니가 사시는데요. 전 시골 살아요. 되게 시골 살아요. 저희 집에서 그 배달 앱을 켜고 이제 배달 이걸 띵 누르잖아요. 그러면 해당 지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떠요. 그래서 아무것도 죄송합니다. 배달에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곳에 사는데 옆집에 계신 할머니가 아직도 논농사를 지으세요. 근데 논농사를 지으시는 이 할머니가요, 엄청나게 똑똑하세요. 부녀회장도 하시고요. 그렇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글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한글을 모르시는데 부녀회장도 하시고요. 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 진짜 모르는 게 없으세요. 뭘 하나 딱 물어보면요, 척척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시집 와서 단 한 번도 이 동네를 떠나신 적이 없대요.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시집은 20도 안 돼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10몇 살에 결혼하셔가지고 계속해서 그 동네에서 사신 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래요. 제가 우리 집에 빨래가 널려 있거나 무슨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빨래 널면 안 된다고, 비 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오늘 일기예보 비 안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비 와, 동풍이 불었거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비가 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는 게 없으세요. 한글을 모른다고 해서 이분이 배움이 부족하다고 해서 모르는 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 근데 참 희한하게 이분들의 자손들은 이제 뭐 대학도 나오시고 공부도 하신 분들일 거잖아요. 자, 그런데 벼 농사를 지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그 벼를 턴다고 하더라고요. 알갱이를 털어서 마당에 이렇게 넣으시더라고요. 널어서 햇빛을 쪼여서 얘가 좀 말라야 되나 봐요. 말려요. 그런데 어느 날은 뭘 덮으라고 하고요. 어느 날은 걷으라고 하고요. 이걸 할머니가 다 진두지휘를 하세요. 그 많이 배운 자손들이 다 엄마 말을 다 들어가면서 뭔가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농경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았던 분들은 할아버지도 농사를 짓고 아버지도 농사를 짓고 나도 농사를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때에는요,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시대에 우리가 살았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나라는 세대, 나라는 사람 하나에 굉장히 많은 시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전화 쓰세요, 요즘도? 집전화. 인천은 032로 시작하고요. 그쵸? 경기도는 031, 서울은 02 지역 번호가 있었죠. 기관에서는 아직도 쓰는 데가 있고요. 기관도 요즘 뭐 인터넷 전화 쓰는 데도 많아져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요즘은 거의 핸드폰을 이제 쓰시죠. 그때 공중전화 있었어요. 얼마였을까요? 20원 넣고, 저도 20원 세대, 20원 넣었을 때 공중전화 이렇게 썼던 때 그 전화가 지나가면서 전자카드 있죠. 예, 그 카드로 넣어서 전화를 하는 시대가 왔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삐삐. 삐삐 차고 다녔죠. 예, 삐삐의 번호가 딱 찍히면 어떻게 해요? 버스 타고 가다가 삐삐가 띡 울려요. 근데 파리파리 빨리 전화하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내려가지고 공중전화에 줄을 서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공중전화에 차례가 되면 동전을 넣고 전화를 했었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걸요? 그 이후에 이제 시티폰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시티폰은 아무 데서나 전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티폰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심지어 삐삐도 같이 가지고 다녀요. 왜냐면 전화가 맨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삐삐가 와요. 그러면은 전화를 딱 꺼내요. 근데 버스에서 내려야 돼요. 버스에서 잘 안 되거든요. 내려서 공중전화 박스 옆에 이렇게 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면 전화가 되든 그런 시티폰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핸드폰 나왔죠. 핸드폰 여러분 요즘은 투지폰 이렇게 얘기하는 자, 그 핸드폰 가로 본능 무슨 초콜릿폰 굉장히 시리즈가 많이 나왔었던 그 핸드폰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나왔어요? 스마트폰 나오죠.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그 3G 폰보다 지금 스마트폰이 전화 연결은 덜 된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리고 5G 나오면서 끊긴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물론 모든 전화가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럴 수 있대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 3G 폰은요, 핸드폰 안에 그 카메라 기능이랑 또 MP3 기능 이런 거를 넣은 거예요. 근데요, 스마트폰은요, 작은 노트북에다가 핸드폰 기능을 넣은 거래요. 그러니까 용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자꾸 전화만 하시는 분은 게임이라도 하는 걸로. 네,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스마트 고글도 나오기도 하고요. 요즘은 워치. 예, 그래서 집에다 전화기를 두고 왔네. 그래도 이렇게 해서 전화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속도가 점점 짧아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희 친정엄마 같은 경우는요, 전화기만 바꿔드리면 화를 내세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로 가지고 왔냐고. 기종이 바뀌어지면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 자원봉사 활동은요, 너무 천천히 변화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요, 전력 사용량이 갑자기 줄면 이제 한전에서 검침 나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고 확인을 하죠. 이런 일들이 생긴 지 몇 년 안 됐다고요. 그쵸? 변화는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은 너무나도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자원봉사 점수를 받는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근데 아이들 자원봉사,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자원봉사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렇게 할까요? 아싸, 드디어 내가 자원봉사를 하는구나. 드디어 내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됐어 라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자원봉사를 하는 아이들이 있겠죠. 네, 있을 거라 믿어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자원봉사 활동 중에서 하기 싫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물어봤더니 하기 싫은 거는요, 이런 거예요. 단순 노동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쓰레기 줍는 거 제일 싫대요. 예, 쓰레기 줍고 뭐 복사하고 이런 거 되게 싫대요. 그래서 좋은 거 물어봤더니 향비누 만들어서 누구 갖다 드리고 뭐 이런 거 있죠. 예, 뭐 아로마 뭐 해서 누구 갖다 드리고 이런 거는 좋은데요. 그것도 갖다 드리는 것도 본인이 하는 건 별로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요, 대면해서 말 시키는 거 그닥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세대가 계속 변화하고 있고요. 그 변화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요즘 배달하면요, 거기 밑에다 쓴대요. 벨 누르시고 그냥 가세요. 말하고 싶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배달을 시키면 꼭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 배달 앱으로도 잘 안 시켜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어보고 싶다고요. 족발 대짜를 시키면 막국수를 주나 안 주나가 우리는 궁금하고요. 탕수육을 시키면 군만두가 서비스로 오는지 안 오는지가 우린 궁금하기 때문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전화보다 앱을 켜서 이렇게 시키는 게 훨씬 더 익숙하다라는 거죠. 그런 세대 애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계시는지, 그걸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봐주십사 하는 겁니다. 보시면요, 1, 2, 3, 4차 산업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제 곧 4차 산업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농경시대나 산업시대 같은 경우는요, 경쟁의 원천이 토지, 노동, 자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경험이 중요했고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반찬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목욕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이런 걸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낼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3차 산업을 보면요, 지식 근로자가 경쟁의 원천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기 시작했죠. 그래서요, 요때 우리는 살았잖아요. 요때 우리 가장 많은 일을 하시고 산 분들은요, 제일 먼저 묻는 게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뭐부터 물어봐요? 이력을 먼저 물어봐요. 대학 나왔어? 어느 대학 나왔어? 뭐 이걸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만큼 배웠는지가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에 중요한 건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식을 나누는 것도 필요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오면요, 완전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요, 지식도 마찬가지, 경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요,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다 나와요. 요즘 제가 강의하잖아요. 그러면요, 스마트폰을 딱 켜요. 아이들인 경우에 스마트폰을 켜서 이렇게 검색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강사님 그거 작년에 바뀌었다는데요, 이런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 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서 머리에 넣는다 하더라도 그 양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꺼내서 외장하드에 넣으면 몇 기가 나올까요? 몇 기가쯤 나올까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요, 스마트폰 안에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전에 있었던 것 가지고 내가 전문가다라고 얘기할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의성이 강조되고 감성이 중요시돼요. 그래서요, 그때마다 이 분위기라든지 대상자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이제는 전문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똑같은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그분과 공감해주고 그리고 뭔가 이야기가 되고 이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자원봉사교육 강사예요, 리더예요. 여러분들 환경교육도 하시는 강사님들 계시고, 그런 모든 걸 하시면서 되도록이면 이 안에 소통이 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가 좀 한 번쯤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창의성이 강조된다라는 건 이거예요. 나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나만 되는 거, 남들은 못하는데 나만 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키우는데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그게 아니고요. 나만 할 수 있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공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면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오고 있는 변화들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웬만한 기술들이 이제는 굉장히 이제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그 코로나19 앱을 이렇게 다운을 받으면요. 공적 마스크를 사는데 어느 약국에 몇 개가 남았는지도 알려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어디다 전화해서 물어봤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요, 우리한테 이미 다 오고 있었다고요. 하이패스 생기면서 원래 그 티켓 주시고 동전 바꿔주시던 분들의 일자리가 확 줄었죠. 그랬잖아요. 그분들 어디 가셨을까요? 그분들이 그동안 정말로 일할 필요가 없었던 분들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어딘가에 이분들은 일자리가 필요했고, 그리고 그 일을 굉장히 성실히 잘 하셨던 분일 거예요. 혹은요, 여러분 요즘 마트 가면 어떻게 물건 사실까요? 그 카트에 물건을 담아요. 담고 난 다음에 그 이제 계산대에 가면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이렇게 옮겨 주시죠. 옮기고 난 다음에 점원이 그 계산을 해주시면 얘를 가지고 나와서 다시 차에 또 옮겨 싣고 오시죠. 스마트 카트가 나왔대요. 스마트 카트가 뭐냐면요, 카트에 내가 물건을 막 담잖아요. 그럼 계산이 돼요. 빼면 계산에서 빠져요. 그리고 나서 차에 그냥 실어 와요. 이제 마트에 계산해 주시는 분들의 일자리도 위협을 받는다고요.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직업사회의 변화는 기술의 혁신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4차 산업혁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이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잘 생각해보면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머리로 꼽아야 되는데 없지 않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원봉사 하시는 활동 중에 기계가 대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많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일자리가 없어질 수는 있으나 오히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시고 우리의 활동이 절실해지는 곳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 수준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교육을 갔는데 이제 강의를 막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앞에 앉아서 메모를 하시는데 이분이 연세가 있으시구나 싶었어요. 워낙에도 이제 연세가 많아 보이시는 남성분이셨는데 근데 이분이 글을 쓰시는데 이렇게 떨려요, 손이. 떨려서 연세가 많으신 분인가 보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요, 이제 10분 쉬었다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강사님 질문은 안 받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하세요 이랬어요. 영어로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좋으냐면 말은 못하는데 들려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죠. 예, 어디 가면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듣겠는데 내가 말을 못하는 게 되게 그쵸? 근데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드렸어요. 자원봉사 교육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강사는요, 어려운 말이어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요. 되도록이면 빨리 알아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시험해요. 강사가 너무 쉽게 설명하니까 너 이거 아는 애야 모르는 애야 라는 걸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간 내용을요, 이미 학습자들이 다 아는 경우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자원봉사 3대 원칙 아직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빨리 전문성을 좀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강사님들도 계시니까 자원봉사 교육 강사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이들이 올 때 우리 오늘 자원봉사 교육이래, 내가 이 교육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하고 애들이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애들이 들어오면서 아, 오늘도 교육이야 라는 얘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교육이 진짜로 와닿으려면 세상에 처음 알게 되는 교육이면 완전 좋겠죠. 그런 내용이면 완전 좋겠으나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는 강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아는 걸 실천하게 하는 강사가 필요하겠죠.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 있을 겁니다. 자원봉사 좋은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내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그걸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리더, 자원봉사 리더로서의 역할 뭘 해야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리더, 예전에요. 제가 리더십 교육할 때요. 제일 많이 했던 게 이런 거였었어요. 리더십 하면 뭐 세종대왕의 리더십, 유재석의 리더십, 뭐 강호동의 리더십 이런 거 하면서 빗대어서 하면서 그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서부터는요. 팔로우 리더십이 나와요. 서번트 리더십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리더이긴 하나 주체자를 완전히 달리 보는 거죠. 예전에는요. 이거 해서 자원봉사 합시다. 이게 리더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를 이분들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게 자원봉사 리더십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리더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인 리더의 첫 번째 필요한 역량은 능력인데요. 지도자로서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힘.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든지 뭐 아니면 그걸 실행한다든지 해서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능력을 갖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성과가 나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일 중에 진짜 재밌었다, 좋았다 하는 일들은요 성과 나는 일이랍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더해지면 성과가 될 거고요. 그 성과로 인해서 그 활동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올리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자질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머, 저기 자원봉사 하시는 선생님 세상에 1년에 몇 시간씩 자원봉사 하시고 그렇게 잘하는데 시장에서 머리 쥐뜯고 싸우더라 얘. 이런 얘기 들으면 나중에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리더는 리더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런 모습으로 사셔야 한다라는 거죠. 한 번은 제가 그 지방에 교육을 갔는데요. 지방에 교육을 가서 그 아주 작은 구멍가게 슈퍼 있잖아요. 문 드르륵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 슈퍼 있죠. 가격표도 하나도 안 써져 있는 그런 슈퍼에 들어가서 물 하나를 사서 계산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아유 선생님이신가 보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말하는 게 선생님 같지만 제가 무슨 얘기했겠어요? 물 얼마예요? 이거 얘기했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를 잘 봤더니 강사로 살려고 24시간 노력하는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 그리 비춰졌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자원봉사 리더로서 사실 때 진짜 자원봉사 하실 때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생활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게끔 한 번쯤 노력해 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지도자로서의 통솔력인데요. 통솔력이 이거예요. 나를 따르라. 저 산으로 가자. 즉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래 목표를 두고요.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 이렇게 목표를 두시고요. 그 목표를 향해 하나씩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들 이런 게 필요한데요. 통솔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는 거예요. 아무나 따라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붙잡고 나한테 올래 이런다고 안 와요. 그쵸? 애들도 안 그럴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요번에 이거 좀 해보자 그러면 시간도 없고 내가 여력도 없지만 그분이 하자고 하면 아이 그래 할게 라고
무턱대고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나에게 힘을 실어줄까요? 그만큼 신뢰관계가 돈독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통솔력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네 번째가 지도력이에요. 지도력은 이거예요. 지도하는 거죠. 아는 힘이에요. 무언가를 알아요. 즉, 우리는요, 자원봉사 리더라고 해서 주구장창 자원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원봉사를 왜 해야 하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지역의 특성은 어떤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알아야, 그래야 여러분들을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음소거 하시고 안 들으시는 분 계시거든요.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워가는 시간으로 이번 자원봉사 대학을 좀 만들어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영향력인데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교육이요, 양날의 검과 같답니다. 검과 도의 차이는 아시죠? 도는요, 과도, 식도는요, 한쪽만 날카로운 거. 검은요, 양쪽이 다 날카로운 거, 이런 거예요. 근데 교육이 양날의 검과 같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육을 하면요, 좋아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 나빠지는 사람도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요, 교육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앞자리에 웬만하면 안 앉아요. 시킬까봐, 질문할까봐. 그래서 사람들이요, 앞자리 잘 안 앉아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되도록이면 숨어 있기를 원해요. 근데 자원봉사가 숨어 있는다고 될까요? 저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활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좀 더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내 삶을 통틀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나 잘 살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가 나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은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해줄 때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지는 거고요. 그 동참하는 가장 중심에 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한 번쯤 힘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책보다 이런 얘기를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요거 혹시 이제 같이 한 번만 읽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준비 시작. 혼자 꿈꾸면 영원히 꿈이지만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된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그 선한 영향력이 현실이 되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추홀구 자원봉사센터 교육사업팀 팀장 이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미추홀구 자원봉사 대학 입학하러 신청하러 오신 분들 다 맞으시죠? 네. 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은 저희 자원봉사 특강을 앞서서 박수정 강사님의 강의로 들었습니다. 예,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자원봉사 리더가 되기 위한 자질에 대한 것도 설명 들으셨는데요. 이어서 제6기 미추홀구 자원봉사 대학에 대한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사진 보시면 어떤 사진인 것 같으세요? 여기 보면 예, 우리 대학의 단복들을 입고 이렇게 수료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입학에 이렇게 수료 사진을 얹어 놓은 이유는요, 우리 입학생들이 수료하시기까지 교육을 아까 특강 들으신 것처럼 앞으로 10회기의 강의가 있는데 이걸 충실히 잘 들으신다면 자기의 자질도 역량도 강화될 것만이 아니라 예, 수료식에는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예, 서로 도모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자원봉사 대학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자원봉사 대학이 왜 미추홀구 자원봉사 센터에서 이루어지게 됐을까, 운영하게 되었을까, 이거 궁금하실 텐데요. 이 자원봉사 대학이라는 거는 미추홀구에 또는 저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생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청소년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노인 인구가 증가됨으로 또 노인 인구에 대한 건강한 노후를 마련하기 위한, 그리고 또 아름다운 미추홀구 환경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생활 안전을 위해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강사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재난 또는 안전 문화에 대한 확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저 안전 분야에도 필요하고, 또 자원봉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냥 이 활동을, 자원봉사 활동을 의미 없이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자원봉사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참여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자원봉사 인식 개선이 될 수 있고, 또 실천하는 데 있어서 참 의미가 있는,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강사님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또 필요성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미추홀구에는 특히 다른 구보다 노령 인구가 지금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저희 고령 사회로 진입이 되어 있었는데 2019년도에 15.6%라는 고령 인구의 증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노인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건강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건강 체조라든가 근력 강화 운동이라든가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강사님이 필요하지 않을까, 프로그램 강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또 저희 대학의 또 하나의 분야로 이루어지게 됐고요. 또한 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 문제에서는 미추홀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환경의 기후 변화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기후 변화뿐만이 아니라 요즘엔 또 미세먼지까지 또 문제가 되어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또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강사님들이 또 친환경을 하기 위한 우리 전체적인 강의를 해줄 수 있도록 또 강사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교육자원봉사, 그다음에 노인 건강, 그리고 환경 관련한 이런 분야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미추홀구 자원봉사 대학이 운영이 되고, 이 강사들로 인해서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겠다라는 의미에서 미추홀구 자원봉사 대학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추홀구 자원봉사 대학에 아까 안전, 교육, 노인 건강, 환경 분야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분들의 배워서 봉사하는 자기만의 나는 어려서 꿈이 강사가 꿈이었어 라고 했던 분들이 자원봉사 대학을 통해서 자기 꿈을 실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때 재능나눔 리더 양성 과정에서 안전 전문 강사 또는 교육 전문 강사, 노인 건강 활동가, 환경 활동가 분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신청해 주신, 입학해 주신 분들은 앞으로 전문적인 기술 습득뿐만이 아니라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특히 재능 나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추홀구 자원봉사 대학의 분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합교육은 지혜로운 시민 분야로 안전 분야와 교육 분야가 함께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요거는 화요일 날, 요 부분은 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월 9일부터 23일까지 일정을 잘 감안하셔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시고요. 건강한 공동체 분야는 노인 건강 활동가와 환경 활동가가 함께 통합적으로 배우시는 건데, 이때 역시도 강의 스킬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강의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역시도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건강한 공동체 분야로 노인 건강 분야와 환경 분야는 일정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되도록 하고요. 전문 분야에서는 뒤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지만, 안전 분야는 화요일날 오전 10시, 그리고 교육 분야는 화요일날 오후 2시부터 4시, 그리고 노인 건강 분야는 목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2시, 환경 분야는 목요일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육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 통합 분야의
저희 지혜로운 시민 분야와 건강한 공동체 분야는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고요. 저희 온라인 입학뿐만이 아니라 2회차부터는 저희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차후에 또 문자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일정 전체적으로 다 6월 20일까지 11회차까지 다 교육을 이수하시게 되면 수료식 진행이 되는데요. 이 수료식은 8월 27일 날 진행이 되고 각각의 수업을 80% 이상을 출석해 주셔야지만 수료증과 수료식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앞으로 차후에도 재능나눔 리더로 각각의 분야별 활동가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과 실습은 9월 이후에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분야별로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원봉사 대학에서 안전 분야는 저희가 안전 전문 강사를 양성하기 위함인데요. 이 안전 전문 강사는 저희가 어린이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이긴 한데 이 안전에 대한 지금 횡단보도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생활 안전, 전기 안전, 학교에서 내에서의 안전, 그리고 자전거 운영하면서의 안전 이런 부분들의 세세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찾아가는 운영 교육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강사분들에게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강의 진행 요령이라던가 강의 효과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가 되기 위해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강사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의식에 찾아가는 교육으로 앞장서는 강사의 리더로 안전 전문 강사 분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분야인데요. 이 교육 분야에서 저희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해주시게 되시는데 이 교육 전문 강사는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움직이는 자원봉사 교실을 운영하게 되십니다. 이 움직이는 자원봉사 교실은 그리고 강사가 되기 위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동기부여뿐만이 아니라 자원봉사에 대한 유의사항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저희가 교육 전문 강사들이 청소년들에게 심어줄 수 있게끔 그 강의에 대한 스킬을 습득하게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강사님들이 자신감이 또 향상되기도 합니다. 이런 자원봉사 강의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교육 강사가 되기 위한 교육 전문 강사의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노인 건강 활동가 분야인데요. 이 노인 건강 활동가 분야는 노인 건강, 그러니까 어르신들 대상으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 어르신들께서 요즘에 우울감에 많이 젖어 있고 그리고 또 무기력해지시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건강 체조라던가 그리고 근육 강화 운동 그런 것들을 저희 노인 건강 활동가들이 습득하셔서 찾아가는 프로그램 강사가 되기 위한 분야로 노인 건강 활동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는 저희 환경활동가가 운영이 되게 되는데 이 환경활동가 같은 경우는 학교나 기관, 단체 등의 친환경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 친환경 소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던가 그리고 EM 활용법, 그리고 친환경 비누 만들기, 그리고 테이크업 활용해서 다육이 식물 키우기 이런 친환경 소품들을 만들어서 친환경 문화 조성하는 데 앞장서게 될 수 있도록 활동가들이 많은 교육을 해주시게 되는데 그중에 또 하나는 저희 미추홀구에 승악산이 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도시숲에 체험할 수 있도록 건강한 숲 지키기 이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친환경 프로그램 강사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환경활동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활동가 4개의 분야에서 안전, 교육, 그다음에 노인건강, 환경활동가 분야의 4개의 설명을 다 들으셨는데요. 이제 저희 자원봉사 대학에 앞으로 저희 재능나눔 리더로서 좀 더 향상되고 자기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이 생겨서 미추홀구를 위해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지켜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생활수칙으로 많이 지켜주고 계신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 자원봉사 대학을 이제 교육 들으러 오실 때 슬기로운 자원봉사 생활수칙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 마스크 착용을 이미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입장할 때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항상 확인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입구에 들어오셔서는 항상 먼저 손 소독을 하시고 쉬는 시간에도 손을 씻는다던가 소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석자 명단은 꼭 기재해 주시고요. 교육 중에는 그리고 거리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이블도 이렇게 거리 유지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할 거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컵, 예, 텀블러를 꼭 가지고 휴대하셔서 예, 그거 커피라던가 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기침이나 재채기가 날 때에는 옷 소매로 가리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저희 아프실 때, 예, 아프실 때는 저한테 이미경한테 전화 주셔서 예, 3, 4일 동안 집에 머무르실 수 있도록 쉬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때에는 예, 결석으로 처리가 되진 않지만 예, 뭐 혹시 또 이거로 인해서 또 일부러 또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예, 그래서 아프실 때는 꼭 3, 4일 머무르셔서 예, 푹 쉬셔서 그 다음 강의에 들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상 감염 확산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주의를 기울이고 환기도 시키고 그리고 방역에 앞장서도록 하고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추홀구 자원봉사센터 소장 윤계림입니다. 미추홀구 봉사자 여러분, 또한 오늘 미추홀구 자원봉사대학에 입학하신 입학생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입학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온라인 입학식을 하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대학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옛날 사상가이면서 시인이신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분이 말하는 게 생각나는군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누구의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하는 거, 내가 이 세상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게 바로 성공이라고 했던 그분의 말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에서 한 3달 가까이 공부하시고 또 사회에 나가서 이 배운 것을 여러분에게 잘 전파하셔서 우리 미추홀구가 자원봉사가 넘치는 그런 미추홀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또 오프라인에서 다시 여러분들 만나서 또 같이 보면서 현장에서 또 뵙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수업이 정말 뜻있는 수업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자원봉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추홀구 자원봉사대학 입학을 축하합니다.